팔순이라는 나이가 정말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든다. 예전에는 80세가 되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들려온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기쁜 일이지만 혹시 병상에 누워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아프게 한다. 80세가 넘어서도 행복하게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에 읽은 글에서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참지 말고 즐기라는 조언도 있었다. 술과 담배를 즐기는 것도 괜찮다고 하니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하지만 이 말을 한 전문의는 30여 년간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서 연구해온 권위자였다. 그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가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든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결국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80세 이후부터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다.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즐길지 고민해 봐야겠다. 와다 히데키의 책 80세의 벽. 이 책은 2022년 출간 이후로 50대와 60대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한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40대와 50대는 이 책을 읽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책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우리가 평소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많아 끝까지 읽어보며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지혜를 얻고 싶었다. 특히 80세를 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4개의 벽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의사와 약, 병원의 벽을 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화의 벽, 세 번째는 치매와 인지장애의 벽,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80세의 벽을 넘는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노인이 되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의미하는 건강 수명은 남성 평균 72세, 여성 평균 75세라고 한다. 즉, 70대 초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세, 여성이 87세로 평균적으로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을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야 한다.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제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가장 많이 사망하는 나이는 남성이 85세, 여성이 90세라고 한다. 물론 더 오래 사는 분들도 많지만 이러한 통계들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른 시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우리에게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이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세계 최고 고령 국가인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 9만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에서도 100세 이상 인구가 1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주변에서도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하지만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90세,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8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몸속에 암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며 심지어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와다 히데키가 근무했던 노인 전문병원에서 100명가량의 노인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해 보니 85세 이상의 노인 유해에서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는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암은 치명적인 병으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필수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만약 암이 발견되더라도 통증이 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암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전부터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아서 수술이나 화학 치료가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80세 이후에는 참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메시지가 특히 와닿았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삼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몸속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 실제로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면역력을 높여 암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건강을 걱정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분들이 많지만 80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고령자는 장기 기능 저하로 인해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배출하여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신장은 나트륨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지만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변화 때문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결론적으로 80세 이후의 삶은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며 참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식단을 제한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고 대부분의 경우 바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마음껏 즐기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다음으로는 인지장애에 대한 이야기다. 인지장애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이다. 80세가 넘어서 나타나는 인지장애는 보통 아주 천천히 진행되며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된다고 한다.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가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인지 장애는 병이라기보다는 노화 현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력이 약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점이 이해가 갔다. 인지 장애가 나타나는 시기를 보면 60대의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하고 70대 초반에는 3%에서 4%로 증가하며 80대 초반에는 20%를 넘고 80대 후반에는 40%에 이른다고 한다. 90세에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고 하니 이 사실이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냐고 생각하며 지루하고 변화 없는 일상에 갇히는 것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손상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기를 찾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인지 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이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80세가 인생의 종착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이지만 이로 인해 많은 고령자들이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먹고 싶은 음식을 건강 때문에 참아야 하고 몸이 힘든데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며 좋아하는 담배나 술도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삼가고 하고 싶은 일도 참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기 위해 약을 계속 먹는 모습도 보인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제와 무리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자제와 무리가 쌓이면 마음의 부담이 되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음의 병을 만드는 불운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니 8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자제와 무리 속에서가 아닌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원전 221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진시 황제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지만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다. 꿈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수은이 들어간 약을 먹다가 사망하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의 이야기지만 천하를 손에 넣은 무인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20세기 최고의 발명가 중 한 명인 토마스 에디슨을 생각해 보자. 그는 전구와 전기 시스템을 발명하여 현대 문명의 기초를 다졌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할 수 없었다. 수많은 발명과 혁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인생의 끝에서 누구나 겪는 불가피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의 삶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류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떠올려 보자. 그는 인종차별과 불의를 반대하며 평화로운 사회를 꿈꿨지만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다. 위대한 연설과 행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그 역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의 연장선에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현대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 보자. 그는 애플을 창립하여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결국 암이라는 질병에 시달리며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삶은 성공과 부의 상징이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부유함이나 명성을 지킬 수 없음을 일깨워준다.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들 중 누가 부럽겠는가? 결국 모든 이들은
늙음과 죽음이라는 공통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긴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몇 가지 다짐을 해보려고 한다. 첫째, 나는 꾸준히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내일도 가능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더 쇠약해질 것이고 남은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기로 다짐했다. 둘째, 약에 너무 의존하지 않기로 했다. 약이 항상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몸 안에 여러 가지 병의 씨앗을 품고 있을지라도 나는 스스로의 건강을 더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몸을 돌보는데 집중해야겠다. 병원에 가기 전에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피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 번째로 나는 매일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기로 했다.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침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작은 행복을 느끼며 시작할 것이다. 네 번째, 사랑을 표현하기로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싶다. 사랑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섯째, 목표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차 큰 목표로 나아가며 나의 삶에 활력을 주어야겠다. 목표가 있으면 매일매일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음에 대해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겠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웃으며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한다. 이제는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130세까지 사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일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들을 잊지 않겠다. 오늘은 삶의 소소한 목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하루에 30분은 꼭 걷기로 다짐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이기도 하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은 외식하며 새로운 맛과 경험을 즐기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작은 여행이라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일상에서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며 삶의 즐거움을 느껴보려 한다. 무리하지 말라는 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도한 부담을 피하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군가 너무 많은 일을 맡긴다면 그저 웃으며 가볍게 이야기해야겠다. 이젠 내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겠다. 또한 나에게 선물하는 것도 잊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을 익히고 작은 선물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기쁨은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보는 것도 좋겠다. 넉넉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은 돌고 돌아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섯 번째로는 너그러워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걱정과 슬픔에 공감하되 자신이 그들의 슬픔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일곱 번째는 놀이를 잊지 말라는 점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놀이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지만 특히 배우자와 함께하는 놀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웃음을 되찾게 해준다. 세상은 험난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그 희망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준다. 시간은 강물이 바다로 흐르듯 계속 흐르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진정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겨진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행복의 답이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 지금 현재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다. 80대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니 잘 기억해두고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면 80세 이후부터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현재에 집중하고 후회가 없도록 현재를 즐겨야겠다. 좋지 않은 감정들은 모두 털어버리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80세 이후에는 웃음과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다. 마지막으로 95세 할아버지의 인생 후회에 대한 이야기다.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 인정과 존경을 받았지만 퇴직 후 남은 인생을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그의 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남겼다. 만일 퇴직할 때 30년을 더 살 수 있다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의 후회는 나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이제는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를 시작하려고 한다. 10년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자. 한 기자가 100살을 넘긴 백발의 할머니와 인터뷰한 이야기를 들었다. 기자가 할머니에게 인생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식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너희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 라고 말하며 뒷방에서 TV만 보고 지냈다고 하셨다. 그런데 80이 되어도 죽지 않더니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것이다. 할머니는 그 30년을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도 70대, 8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은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90세,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80세 이후의 삶은 70대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되고 컨디션이 난조를 겪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더 쉽게 찾아오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는 힌트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이다. 없다가 아닌 있다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주관적이다. 즉,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노화를 받아들이며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이제 나는 나의 노후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해 보아야겠다. 할머니의 후회처럼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오늘의 이야기가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